솔직히 말할게요. 현대차가 다 해먹었으면. 안녕하세요, 차바사영입니다. 그 몇 개월간 자동차 리뷰나 시승기로만 인사를 많이 드렸죠. 앉아서 좀 제 생각을 나누는 콘텐츠, 요거는 참 오랜만에 전합니다. 흥미롭고 좀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드디어 중고차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중고차 업계 반발이 어마어마하죠. 갑자기 대기업이 와가지고 막 해집고 다니면 중고차 생태계 판도가 지금과 달라질 테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진출하겠다라는 게 현대차의 입장인데요. 이 소식 관련해서 다양한 여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허위 딜러가 사라질 것이다 라면서 찬성표를 던지는 분도 있고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고차 가격만 오르는 꼴이다 라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저는요, 현대차의 중고차 진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대차 인증 중고차를 기대하는 이유 오늘 나눠볼게요. 야, 현대차가 중고차 팔면 중고차 가격만 오르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현대차가 인증하는 중고차 반드시 비쌀 겁니다. 현대차가 자기네 이름을 걸고 그 중고차를 검사하고 보증해서 판다는 거죠. 대기업의 서비스가 들어간 중고차예요. 가격이 저렴할 수가 없죠. 즉 소비자 입장에선 기존의 중고차 시장에 몇백 더 비싼 중고차 매물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걸까? 애매할 수 있죠. 중고차는 저렴해서 타는 거니까요. 아니 그럼 왜 찬성한다고 하냐? 그걸 찬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중고차 시장이 너무 깜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동차 리뷰를 유튜브에서 한 지 벌써 4년이 됐어요. 차바사영 채널을 만든 거는 이제 막 1년이 됐는데요. 그 전에 언론사에서 한 3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이 자동차 업계를 많이 누비고 배우면서 열심히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언론사에서 일한 지 한 2년 차쯤이었나? 딱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차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담당 업계도 자동차 산업이야. 차가 없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다? 자동차 리뷰어잖아요. 제가 얼마나 다양하고 좋은 차를 많이 봤겠어요. 독삼사, 나도 타고 싶지. 벤츠, BM, 아우디,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근데 어떡해? 신차들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싸.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차를 신차로 사려면 그 할부에 내 등골 하나 빼줘야 되는 거예요. 내 등골, 내 갈비뼈 이거 다 너무 소중한데? 그래, 답은 중고차다. 중고차를 사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자동차 기자였지 자동차 엔지니어도 아니었고요. 정비사는 더더욱 아니잖아요. 어떤 차가 좋은지는 타봤으니까 대충 알아요. 근데 어떤 차가 고장난 차인지는 몰라요. 어떤 차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다 뒤집어진 차인지는 저처럼 업계에 속한 사람들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고차를 잘 고르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죠. 성능 기록부 확인해보고 보험 이력 보고. 근데 이 성능 기록부 이런 것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성능 기록부에서 멀쩡한 차를 사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 중고차 사신 분들 중에 주변에서 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인맥을 활용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자동차 기자니까 생활할 때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시던 업계의 그 대선배님들이 계세요. 직접 제가 물어봤어요. 선배, 제가 중고차를 사려고 합니다. 저 자동차 기자 꿈나무잖아요. 저한테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차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서 중고차 사면 좀 믿고 살 수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답은 몇 분 안 지나서 돌아왔어요. 폭스바겐 골프 추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현대차의 벨로스터 N 요런 거. 그래도 자동차 기자니까 이미지도 중요하잖아. 이런 조언들 주셨어요. 중고가를 딱 봤더니 적정하고 그런 차도 괜찮겠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답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지. 아, 그럼요. 중고차를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매매단지에 가볼까요? 아니면 N카? K카? 했는데요. 진짜 농담 아니고 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고민은 같이 해주세요. 근데 답이 돌아오진 않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더 좁혀서 물었어요. 아, 그러면 선배, 차라리 저 잘 아시는 중고차 딜러님 계시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그분한테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공통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 아는 사람한테도 사기당한다, 뭐 피해봤다, 이게 중고차 시장의 현실입니다. 중고차 딜러분들도 컨디션이 좋은 차를 뭐 골라서 매입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 역시 그 차가 100% 고장이 없는 차다라고 장담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누가 속고 또 속이고 있는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정보 비대칭이 매우 심한 중고차 시장 특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사실 때는 돈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리스크에 대한 감수인데요. 만약에 내가 저렴한 가격의 차를 사서 그 차에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현대차라는 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서 중고차를 인증해서 막 팔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책임을 물을 대상이라도 확실한 거예요. 멱살 잡고 왜 차를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게 인증된 거냐?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옵션이 오히려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현대차는 이 중고차 인증을 대충 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인증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기대됩니다. 때깔 좋은 중고차 팔았는데 타보다가 얼마 안 지나서 고장났다? 그리고 그걸 소비자가 신고했다? 브랜드 이미지 박살이죠. 이런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어떻게 중고차를 인증할 건지 방향을 공개했어요. 5년 10만 킬로미터 내 차량만 대상으로 팔겠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품질 검사 항목만 200개 넘게 깐깐하게 보겠다라고 하죠. 진짜 그럴지는 까봐야 알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인증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만 해도 한 3만여 개라 하죠. 근데 솔직히 이 자동차는 정말 안타깝게도 한번 사서 누가 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 차를 타고 뭐 트랙을 달렸는지 맨날 드리프트를 했는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부를 뜯어보고 부품들 다 멀쩡한지 정상적인 건지 정비소 가서 점검을 받아야 겨우 알 수 있죠. 근데요, 롤렉스 시계가 고장났어요. 롤렉스가 가장 잘 고치겠죠. 샤넬백 가죽이 해졌어요. 샤넬에 가면 정품 가죽으로 가장 멀쩡히 고쳐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는 현대차에서 봐야 가장 깔끔하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겠죠. 물론 그 값을 소비자한테 주는 게 문제죠. 인증 중고차도 그래서 최소 몇십만 원, 최대 몇백만 원까지도 비싸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롤렉스나 샤넬백보다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덜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는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제품이니까요. 적어도 이 중고차 사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로 인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이나 관리 문제 같은 리스크를 해칭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되는 건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현대차가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하려고 중고차 시장 나오진 않을 거예요. 대기업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죠. 이윤 창출. 명확합니다. 돈 벌려고 중고차 팔겠다는 거예요. 중고차를 아예 막 확 비싸게 인증해서 팔면서 소비자들이 이럴 거면은 차라리 신차 사겠다. 그러니까 신차 영업이익을 올리려는 현대차의 꼼수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가격이면 차라리 신차를 사지 하고 마음먹게 되는 그 가격의 마지노선이 딱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분명 영향은 있긴 하겠지만 이런 추측은 좀 너무 심리전에 가까워 보이고요. 대기업이 이런 심리전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진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명확한 이유는 좀 심플한데요. 중고차 시장 자체가 신차 시장보다
마켓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돈이 훨씬 많이 돌아요. 놓치고 싶지 않겠죠? 게다가 인증 중고차가 현대차가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사실 엄청 뒷북치는 거예요. 독삼사는 물론이고 뭐 포르쉐, 볼보, 제규어 웬만한 수입차들 인증 중고차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게 2013년이에요. 그 이후로 대기업 진출이 완전 제한된 건데요.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소상공인 생존권이 약 한 9년 동안은 보호된 상태였단 거예요. 근데 과연 이 기간 동안 중고차 산업의 발전이 있었나? 과연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나? 라고 보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전동화죠. 앞으로 한 10년 안에 전기차의 입지가 훨씬 더 성장할 거예요. 올해 현대차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는데 그때도 보면 현대차는 앞으로 거의 전기차 브랜드로서 탈바꿈을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2030년까지 95조 5천억을 투자해서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는데요. 현대기아차 전기차 점유율이 높아지면 지금 만들고 있는 디젤, 가솔린 이거 다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내연기관차 타고 있는 분들도 조금씩 전기차로 갈아타신다면 그 지금 타고 계신 차들 다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흘러갈까요? 중고차 시장 절대 잡지 않을 수 없겠죠. 애석하게도 중고차 업체는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진출할 수밖에 없는 틈을 스스로 만든 거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미진한 성능 상태 점검 이런 불신들을 쌓으면서요. 자승자박이죠. 분명히 진실되게 중고차 판매하시는 딜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좀 쓰이긴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의 중고차 시장이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그 집 근처에 이마트, 롯데마트 있지만 막상 우리 과일이나 채소 살 때는 시장 가서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래요. 시장에 가면 더 저렴하지만 더 질 좋은 제품 살 수가 있고요. 가끔 서비스로 그 까만 비닐봉지에 귤 하나라도 더 얹어주시는 소상공인 분들 만나서 마음까지 따뜻하고 배불러질 때가 있습니다. 먹는 제품으로 절대 장난치지 않고 항상 성실하고 따뜻한 상인분들이 많은 공간이기도 해서 자꾸 기억나니까 시장을 또 찾게 되잖아요. 현대차가 중고차를 정말로 팔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는 분명 중고차 업계 지각 변동이 일 겁니다. 경쟁도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차 상태에 맞는 투명한 가격 그리고 남다르고 정직한 서비스로 현대차 이기는 딜러분들 많이 나오시면 좋겠고요. 그분들 다 주목받고 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냄새 나는 딜러분께 제 차 믿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자, 이렇게 오늘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한 소식과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차봤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와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이!